해보자는 뜻입니다. 겁먹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의사의 통제에는 최고 거절과 같은 게 있어요. 다음 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음 강좌에서 최고란 말은 뭘 좀 해달라고 자꾸 졸라댄다 그 말입니다. 졸라대는 데 대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가 생겨날 때가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만은 거절에도 일정한 법률 효과가 생깁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의사의 통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관념의 통지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한 생각, 관념을 통지하는데 예를 들어서 채권 양도의 통지, 채권 양도 통지라든지 채무 승인의 채무 인수의 승낙 이런 걸 가리켜서 관념의 통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감정의 표시, 예를 들어서 용서와 같은 게 있어요. 용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한이 없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증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증여. 유증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근데 증여를 했는데 증여 받을 사람이 망은행위를 했다. 예를 들어서 집 한 채를 주기로 약속돼 있는데 받을 사람이 증여자, 줄 사람을 이렇게 패가지고, 뺏었다. 이랬을 때는, 이거, 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냥 용서해버리면 이제 또, 증여 효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내가 책에만 잡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공부할 것이 의사표시인데요. 준법률 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 이 두 가지는 실제로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거는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민법 총칙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아주 여러 규정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대리, 막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에 대해서는 민법 총칙에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없어요. 따라서 성질이 허용하는 한에 있어서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에도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요초 적용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이 확실하게 두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의사표시와 아주 근접한 것 중에서 지금 얘기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를 표현행위라 그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비표현행위라는 것도 있어요. 비표현행위를 사실행위라고도 말합니다. 사실행위. 여러분 첫 시간에 조금 너무 많은 내용이 전달이 됩니다만은 이 분류, 체계 분류가 목적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비표현행위, 다시 말하면 사실행위에도 순수 사실행위, 혼합 사실행위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 사실행위는 용태이기 때문에 사람의 정신작용이 다소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의사작용에 따라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효력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순수 사실행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장물 발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속에서 옛날에 누군가가 묻어놨던 매장물을 발견했다. 이랬을 때는 그 발견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관청에 신고해가지고 소유자 안 나타나면 소유권 취득을 합니다. 사실행위입니다. 그리고 주소 설정, 주소에 대해서 일정한 효과가 부여가 되거든요. 이라든지 가공.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산수화를 잘 그려가지고 가격이 올라갔다 했을 때 그걸 우리가 가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원재료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소유권 취득하고 가공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나게 가격이 뛰었을 때는 또 가공자 소유가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가공 그리고 유실물 습득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 부분의 처리가 여러분 여기에다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